바쁜 일상 5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대세가 된 이명웅,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있나요? 그리고 이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까요?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부각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명웅 씨가 스타덤에 올랐던 미스터트롯 최종 시청률 35.7%, 2000년대 들어서 30%대를 찍은 프로그램은 오직 두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전성기 시절 그리고 미스터트롯.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는 166만 명. 물론 이것보다 구독자가 더 많은 채널도 있죠. 중요한 건 허수가 없다는 겁니다. 166만 명이 이명웅 씨가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대부분 보고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컨텐츠는 5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규 앨범 1집 I'm Hero의 초동 판매량이 무려 114만 장이었습니다. 초동이 뭐냐면은 발매 후 일주일가량 판매량인데 114만 장. 자, 보세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66만 명이죠. 결국 그 구독자들이 전부 다 앨범을 사는 이 실수요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 가수가 K-팝 아이돌이 아니고 이렇게 1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는 경우는 이명웅 씨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 32만 명. 자, 32만 명.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현재 하남 인구 혹은 아산 인구가 3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거기 인구 전원이 공연장에 가서 이명웅 씨의 공연을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히어로노믹스라는 기사를 쓰셨던데요.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을까요? 자, 스위프트노믹스란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그녀가 가는 그 곳마다 비행기 표가 동나고 호텔 값이 치솟고 엄청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스위프트노믹스란 말이 있는데 이에 빗대서 히어로노믹스, 이명웅 씨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일단 1년 매출, 혼자서 찍는 매출만 500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전국 투어 32만 명 모았다고 말씀드렸죠. 장당 14만 원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총 얻게 되는 티켓 매출만 448억 원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이명웅 씨, 굵직한 CF들 지금 편당 7억 원 이상의 몸값이 형성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수익들, 또 그 외 여러 가지 앨범 판매라든지 혹은 저작권 수입 등을 다 더하면은 이명웅 씨의 매출은 1년에 500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볼게요. 지난 5월에 이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감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물고기 뮤직에는 이명웅 씨가 딱 한 명, 유일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곧 회사의 매출이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이명웅 씨가 용역비로 193억 원을 정산을 받았고 그리고 미지급금 32억 원, 배당액 1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도 200억 원이 훌쩍 넘겼죠. 올해는 그것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임영웅이 TV 출연하면 시청률도 많이 오르던데 요즘처럼 시청률 실종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우스갯소리로 집 나간 시청률도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이명웅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JTBC 축구 예능이죠. 뭉쳐야 찬다 3에 2회에 걸쳐서 출연을 했는데 각각 시청률이 4.4%, 4.5%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직전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인데 1.6%, 즉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청률 2에서 3% 정도가 이명웅 씨의 출연만으로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미운 우리 새끼나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런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이 2에서 3% 껑충 뛴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고 놓고 봤을 때 지금 TV를 보는 세대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 MZ 세대들이 많이 보진 않죠. 중장년층들이 리모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와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세대가 꽤 많이 겹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정확히 그가 출연할 때마다 TV 옆에 모여 앉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명웅 씨가 지난 5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을 영화화해서 개봉을 했죠. 이 개봉 영화 같은 경우도
개봉 첫 주에 무려 16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스 오피스 1위는 아닙니다. 에일리언이나 파일럿에 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출액은 훨씬 더 높아요. 거의 1.5배 정도 높습니다. 아니, 관객은 적게 들었는데 왜 매출액은 더 높을까요? 이게 콘서트 실황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IMAX나 스크린X, 4DX 이런 특별 상영관에서 공연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따로 찍어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기꺼이 이것을 감안하고 임영웅 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임영웅 씨가 지금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시청률이 뛰고 관객이 몰린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탈트로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임영웅은 어떤 장르의 가수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팬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 물론 임영웅 씨의 시작은 트로트였어요.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35.7%.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시청률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중요한 건 원래 임영웅 씨의 시작은 발라드 가수였습니다. 본인이 발라드를 부르다가 몇 번 트라이를 했고 그 다음에 트로트도 같이 불렀고 결국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후에 임영웅 씨의 행보를 보면은 다양한 장르를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발라드, 락, 펑키, 여러 가지 장르들을 모두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가수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트로트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트로트는 임영웅 씨가 부르는 장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임영웅 씨가 뜬 다음에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을 때도 임영웅 씨가 어떤 노래로 각광받았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김광석 씨가 불렀죠. 김광석 씨가 트로트를 불렀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임영웅 씨는 원래 미스터 트롯에서도 트로트 외 장르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영웅 씨가 탈트로트를 했다기보다는 원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해 왔었고, 특히 트로트 장르,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가 오랫동안 붙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장르를 다 장르의 병을 허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임영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임영웅 자체, 임영웅이란 컨텐츠, 임영웅이 장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임영웅 씨가 발표하는 노래는 모조리 다 듣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예전에 정말 중장년층들이 고전가요, 트로트를 많이 들었다면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영웅 씨를 통해서 펑키도 듣고 락도 듣고 R&B도 듣고 발라드도 듣는다는 거죠. 즉, 이런 노래도 있구나, 이런 장르도 충분히 듣기 좋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그 저변을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임영웅 씨가 이런 세대 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팬덤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미스터 트롯의 35.7% 중장년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여기 보면 정말 세대 통합이에요. 10대부터 90대까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 부모들에게 이 콘서트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티켓을 구해줬던 이 자녀 세대들이 직접 임영웅 씨의 콘텐츠를 보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들 역시 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은 걸그룹 아이브라고 있어요. 아이브는 초통령이라고 불러요.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근데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도대체 왜 그리 좋아해? 하고선 부모 세대가 보다가 같이 아이브를 좋아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중장년층 팬들, 그 자녀 세대들, 또 손자 세대들이 과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함께 임영웅 씨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대를 불문하고 점차 임영웅 씨의 팬층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임영웅 신드롬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미스터 트롯이 2020년에 방송됐거든요. 4년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승한 그 순간 인기가 가장 높죠. 시청률이 35.7%였으니까요. 그때 정점을 찍고 점점 하락을 걷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 4년 후가 오히려 임영웅 씨는 정점이에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거죠. 제가 PD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혹시 슈퍼스타 K1 우승자 기억하세요? 자, 그럼 K-팝 스타 1 우승자, 쇼미더머니 1 우승자,
프로듀스 101 우승자. 다 모르시죠? 자, 그럼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는? 임영웅? 그쵸. 이거예요. 다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슈퍼스타 K1 우승자 서인국, 그리고 K-팝스타 1 우승자 박지민,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처음으로 결성된 그룹 IOI. 물론 그룹 활동은 없지만 각자 활동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쇼미더머니 1의 우승자 로꼬.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매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임영웅 씨는 아직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히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이 순간에 오게 됐는지를 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4년 동안 내내 대중의 관심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임영웅 씨는 대중 가수와 팬덤 가수를 모두 섭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 구독자 수 160만 명이 팬덤이라면 그 외에 임영웅 씨를 즐기는, 그 임영웅 씨의 노래를 아는 이 모든 사람들은 대중이거든요. 하지만 임영웅을 알고 그의 노래를 함께 듣고 있다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는 또 탄생하고 있고 기존의 스타들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뛰어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 이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누가 있냐? 조용필. 트로트 시대에 조용필은 트로트를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500명 정도? 그거 말고는 다른 노래들은 트로트가 아닌데 트로트가 아닌 노래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 다음 게임 체인저 서태지. 그 전까지는 뭐 댄스 가수, 발라드 가수 이런 정도의 개념만 있었지 아이돌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부터 팬덤이 형성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들만의 무대, X세대가 태동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임영웅 씨를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즉, 트로트라는 이 장르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트로트를 포함해서 모든 장르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걸 임영웅 씨가 스스로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임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안지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 즐겁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